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퇴직금 지급.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상여금 지급. 대표님, 법인정관에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브리지 김준정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정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핵심 정비 사항일 것 같습니다. 법인정관을 정비해야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작 어떻게 어떤 내용을 정관에 담아야 하는지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 점을 고려하면 오늘 정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은 많은 대표님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핵심 정비사항 첫 번째 살펴보면요. 임원보수와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 지급 규정인데요.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요. 지급된 보수나 상여금이 임의로 지급된 가지급금이 될 수 있고요. 그에 따라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급 규정이 없이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는요. 상여로 간주되어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중간배당 규정인데요. 보통 결산을 마치면 정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년도 도중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요. 미리 주주에게 배당함으로써 법인이 쌓이는 이익잉여금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혹 정관의 중간배당에 규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배당을 진행하시는 대표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식량도 제한 규정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없는데요. 차명주주가 있거나 동업자 또는 기타 관리되어야 할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있을 경우는요. 이들 주주가 임의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경우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증입니다. 법인정관의 구성에서 살펴보겠지만 절대적 기재사항을 제외한 상대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의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정관 개정 시에 공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향후 자본거래 시에 뜻하지 않은 과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규정의 개정 시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법인정관을 검토할 때 우선 살펴봐야 할 사항들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자기주식 취득 규정, 주식 매수 선택권 규정, 주족 보상금 규정 등도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법인정관을 검토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규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정관의 변경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언제인지도 궁금하시죠? 사실 많은 법인들이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만들어진 정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개정 이력이 없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고 합니다. 최초 법인 설립 당시에 법무사를 통해서 설립에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만들다 보니 앞서 핵심 정비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정들이 빠져 있고 또 설립 초기에는 이들 규정을 정관에 기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정관을 언제 변경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상법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사 또는 감사의 수, 이사의 책임 감경 등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지 한번 살펴서 개정해야 하고요. 둘째,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주식회사다 보니 투자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경우 그에 맞는 주식이나 사채의 종류를 규정하는 내용을 정관에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인 자산을 활용할 경우 꼭 필요한 규정들인데요. 앞서 살펴본 핵심 정비 사항이 주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규정들인데요.
임원보수 퇴직금 규정, 배당 규정, 자기주식 취득 규정, 유족 보상금 규정, 주식 양도 제한 규정, 주식 매수 선택권 규정 등 자본거래를 하기 위한 규정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법인 정관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한 쇼츠 영상을 이전에 만들어서 업로드하였는데요. 그걸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법인 정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법인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절대적 기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일 누락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 설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기재사항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제대로 기재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의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기재사항입니다. 법인의 가지급 금액별 지분이동 배당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회사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기재사항들입니다. 법인 정관을 개정하려면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단계는요. 정관 조문별 진단을 시행하게 됩니다. 법인 정관이 상법에 의해서 규제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조문들이 상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먼저 살펴보고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서 상대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들을 추가하거나 빼야 되는지를 진단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진단을 통해서 추가하거나 빼거나 변경해야 할 조문을 의사결정을 통해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로 임원이나 대표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확정된 정관은 상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통해 최종 승인을 하고요.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증이나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간단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 정관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관이 무엇이고 핵심 정비 사항이 무엇인지 또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미 현장에서 많은 법인들이 정관 정비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정비 후 무엇이 정비되었는지 모르시는 대표님들, 보다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정관에 대한 검토 및 개정을 필요로 하는 법인, 언제든 저희 어플리치를 통해 크로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관 정비 시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변경 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변경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발행 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가 변경되는 경우,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주식 매수 선택권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지점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이익의 소각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전환 주식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공동대표이사를 정하는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이상과 같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 등기하여야 합니다. 법인정관에 추가되어야 할 핵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자산 활용을 위한 규정과 법인 위험 대피를 위한 규정이 있는데, 법인 자산 활용 규정으로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 이익 배당에 관한 규정, 자사주취 등 및 이익 소각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 위험 대비 규정으로는 주식 양도 제한 규정,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 규정, 유족 보상금 규정 등이 있습니다.